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5월을 맞아서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이제는 AI 전문가와 투자 전문가 각자 손을 잡고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수요일 AI 전문가 원팀을 늘 외쳤던 매니저님이죠. 박철순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연휴를 마치고 오늘 또 장이 열렸는데요. 다행히도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던 미중 갈등, 이제는 좀 협상 기대감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듯 합니다. 다만 일정이 조금 남아있어요. 네. 내일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연휴 기간 동안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함께 공식적으로 첫 만남을 갖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높였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미증시도 좀 올랐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호재가 사실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아쉽게도. 네. 왜냐하면 일단은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또 FOMC에서 이제 금리 발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관세에 대한 계속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수의 상승을 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지금 모든 섹터, 특히나 관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즉 미국 쪽으로 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종목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미국이 이제 또 얼마 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인데, 이 안에서 사실상 오히려 낙폭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탁 생산만 하고 있어서 실제 제품을 구매해 간 쪽이 더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 부담을 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또 기술 수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술을 수출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렉나자를 이제 유한양이라든지 오스코텍이 개발을 해서 이제 존슨앤존슨에다 넘겼잖아요. 네. 그래서 대박이 났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도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끝이거든요. 이제 관세는 이제 다른 실제로 판매하는 기업 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사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관세 때문에 밀렸지만 사실 의약품은 트럼프의 공약과 좀 약간 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게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다 보니까 오히려 강하게 때리기가 좀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의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가 눌렸을 때 지금까지 못 사셨던 종목들은 지금 담기 굉장히 좋으니까요. 관세 앞으로 계속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 종목이, 내가 살 종목들이 충격을 받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이 마련이 된 기업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종목 선별하시고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계속해서 관세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좌지우지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프닝 때 이제 AI와 한 팀을 이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늘 원하셨었잖아요. 네. 준비되셨나요? 저는 뭐 지난달에 처음 AI 전문가를 만난 이후에 상당히 매력에 빠졌기 때문에 네. 함께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AI가 조금 더 빠른 매매 또는 수급 유입을 중심으로 봤다고 한다면, 저는 지난달에도 역시나 관세에 무관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의 어떤 이슈, 악재에 강한 종목들을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AI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갈 수익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전문가도 이 소식을 반기고 있을까요? 과연 AI 전문가 준비가 되었을지 인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박철순 매니저님의 바람대로 저 AI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간단히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일별 전문가분들에게 제가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들을 뽑아서 제시하면 전문가분들께선 그중에서 진짜 신의 한 수 종목을 찾아서 편입해 한 달 동안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요. 또 제 종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신의 한 수 종목을 찾아오셔도 됩니다. AI를 누가 투자에 잘 활용하는지, AI를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신의 한 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AI 전문가가 세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안에서 우리 매니저님이 원하는 종목을 편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엔 없습니다 하면 또 다른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거의 마이펫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첫날인 만큼 AI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준비했을지 세 가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 시프트업, 그리고 솔트록스입니다. 특히 솔트록스는 박철순 매니저님께 좋은 추억을 남겨드렸었죠.
네, 세 가지가 나왔네요. CNC 인터내셔널 시프트업 중국 쪽으로 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거의 90% 수익률을 내줬던 솔트룩스 다시 한번 편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자세하게 좀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CNC 인터내셔널 AI 전문가는 어떤 좀 매력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지 인사이트 먼저 들어보시죠. 네. 네. 일단 지금 세 종목을 잠깐 봤잖아요. 네. 근데 세 종목 다 매력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딱 봐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보이고 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선별은 상당히 꽤 괜찮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먼저 CNC 인터내셔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시다시피 ODM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빅4 기업들이 있잖아요.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 네 개의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고객사가 이들 네 기업이 갖고 있는 고객사를 합쳤더니 10,0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쪽으로 이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적이 역성장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안정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 비교했을 때 사실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 더 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CNC 인터내셔널은 지금 고객사가 조금 지금 줄고 있는 상태고 네. 신제품에 대한 어떤 발주가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실적 성장률 면에서는 사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함께 말씀드리면 빅4 중에는 한국콜마와 그다음에 코스맥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더 좋게 나올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와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CNC 인터내셔널 보시면 바닥권에 있죠.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바닥권. 그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최고가 수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 고 역시나 최근에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추가적인 레벨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은 같은 빅4 내에서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가 워낙 바닥권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매력적인 담아가기 좋은 그리고 연말까지 조금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으로 이야기를 주셨네요. 4월에 또 편입을 했었던 코스맥스는 성장성,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은요, 앞으로 주가 매력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종목이 편입 종목이 될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시프트업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승리연신 니케라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이제 5월 22일 중국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사전 예약 폭발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리의 신 니케라는 게임이 나오면서부터 정말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게임 업종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승리의 신 니케가 지금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 1,000만 명 정도의 어떤 예약자 규모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도 지금 우상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전문가가 일정 매매를 참 잘하잖아요. 그러면 시프트업 지금 자리에서 모아가기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4월 달 저점을 만들고 나서 우상향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상단에 어떤 저항선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뭐 7만 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중국 시장을 드디어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통해서 실적도 다시 한번 하는 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라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시프트업에는 가장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전문가가 가장 잘하는 솔트룩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90%는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또 한 번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가져왔다는 것 훈수를 두시겠어요? 아니면 한수였다 박수 치시겠어요? 저는 지금 타이밍은 딱 그래도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비쌌거든요. 사실 지난달에 이제 AI와 처음으로 이제 대결 구도를 시작하고 나서 네. 첫 종목이었잖아요. 이게 AI가 추천했던 첫 종목이었는데 요 종목만 아니었다면 제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함께하는 그런 동업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와서 부담이 좀 덜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는 반등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구간이다. 특히나 어제장에 조금 지난 거래일 때 일단 양봉을 만들고 나서 오늘 이제 한 5%대 상승까지 나와주면서 일단은 이제 약간의 기술적인 되돌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 좀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들이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AI 쪽에서도 선도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루시아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네. 거대 언어 모델인데 이게 지금 챗 GPT 대비했을 때 한 20분의 1 정도 가격. 그래서 딥시크의 대항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아마존 거래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AI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계속적으로 대선 전에 공약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도 이 AI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항상 눌림을 공략하거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항상 어느 정도 비중은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선 이후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 세론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이벤트 드리븐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이벤트가 끝나면 보통 차익 실현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후로는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트룩스 그동안은 너무 고점에 있었다면 이제는 누른목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도 되고요. 없다면 새로운 종목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있습니까? 저는 시프트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프트업.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승리해주는 니케가 지금 중국 시장을 가지도 않았는데도 엄청난 실적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수익성은 당연히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한한령 해제의 어떤 기대감으로 이 게임주들도 함께 움직였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한령 해제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지금 텐센트라는 기업과 지금 협력 관계고요. 텐센트 자회사가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중국 진출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일단 중국 시장의 어떤 기대감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텐센트가 이 실적 발표 때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니케를 언급을 했었어요. 그만큼 지금 텐센트에서도 니케의 어떤 흥행에 대해서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텐센트와의 어떤 중국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모멘텀이 더 있습니다. 승리하신 니케가 이제 또 2.5주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또 업데이트할 때는 또 다시 한번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이런 일정도 있고요. 6월달에 스텔라 블레이드의 스팀 버전도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음 달에 일정 매매를 할 수 있는 자금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실적에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분기보다 지금 지나고 있는 2분기 때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3분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의 최종 탑픽 종목 바로 시프트업이었습니다. 지금 12일에 실적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요즘은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또 많이 주가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이 안에서 저희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한 700억 원대 중반까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이상대 급증할 걸로 보고 있고 중국 흥행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더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주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왔어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요. 일단 상단에 있는 매물 저항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손절가는 직전 21선이 좀 이탈되게 되면 일단 투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시프트업 내일장 시초가로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중에 저희는 시프트업을 편입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이 대결 펼쳐지니까요. 어떤 요일 매니저와 AI의 화합이 가장 좋았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의 특징주 시황센터 통해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2거래 연속으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체코 간의 원전 계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오늘장 원전주 약세를 보였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대 하락하며 마무리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깜짝 실적을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 옥션도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15%대 상승을 보였고요. 차면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로봇주 전반에 대한 훈풍이 불어들었는데요. 사면은 개별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탄력 받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매수세에 몰려들었고요. 13%대 오름세로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황제조 등극을 앞두고 있죠. 장중에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5위로 뛰어올랐는데요. 캐나다 육군의 로켓 무기와 K9 자주포를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매수세에 몰려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증권가에서는 낙관적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DB증권에서도 깜짝 실적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기대감 받으면서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갔고요. 8%대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가방 컴퍼니도 빨간불 마감이 확인되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조선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주도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개별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가 33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지면서 기대감 모였고요. 2%대 상승보를 켜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도 상승 마감이 확인되고 삼성중공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선사로부터 4척의 컨테이너석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투심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6개월 만에 1,30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에 오늘 항공주가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 8%대 오름세로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관련주죠. 코나이까지 상한가 유지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여러 가지 특징주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살펴보시죠. 원래대로라면 오늘 체코 원전 최종 결정에 대한 좀 이야기가 들렸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주가가 고점이기도 하고요. 계약 여부가 불투명한데 지금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제가 사실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네. 사실 노이즈가 있어서 빠질 때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체코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을 이제 원전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초청까지 해서 일정들을 잡았던 건데 네. 문제는 이제 법원이 갑자기 이거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일단 이 프랑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이런 느낌인 건데 항상 원전 수주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두 번이나 이제 찬물을 마셨던 게 고배를 마셨던 게 이제 프랑스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시간은 걸릴지언정 법원에서도 결국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어떤 원전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엄청나게 치밀하게 지금 이미
분석을 마치고 나서 우선 협상으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최종 계약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노이즈로 빠졌을 때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을 때 그동안 못 샀던 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다만 지금 바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 종목들이 사실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네.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주들, 아니 원전 관련된 종목들 시총 상위별로 봐도 지금 보시면 오히려 오른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BHI 같은 경우는 7%대 올라줬고요. 그다음에 S&T 에너지도 4%대, 뭐 성광밴드라든지 한국전력,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양봉으로 끝나면서 오히려 상승. 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노이즈는 시장에서도 이 노이즈는 단기적인 노이즈구나. 결국 왜냐면 가장 큰 기대감이었던 채권 수준이 결국 진행이 될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빠졌을 때 사는 게 정답이다라고 시장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은 좀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특히나 지금 사실 체코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체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유럽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우디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폴란드라든지 러시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튀르키예 모든 이 유럽 쪽에서 이 원전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기 위한 탈원전에서 이게 탈원전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주를 이제 과거의 어떤 원전주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주로 봐도 좀 무관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태고요. 목표가를 만약에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25,0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4,000원 아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고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한 3만 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실적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저렴한 종목들을 좀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진 같은 기업이 이제 계측기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일단 이 종목 또한 10,000원 정도 선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중장기 베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밀렸을 때 담아가자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목표 주가 1차로 3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계속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전 섹터 간단하게 여쭤보면 굳이 이 리스크로 다른 섹터로 눈을 돌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원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수주에 대한 어떤 확률은 사실상 굉장히 높습니다. 프랑스가 이걸 다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거의 정부에서 선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체코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체코를 수주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기술력을 입증을 받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음 수주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도. 그래서 그분을 본다면 역시나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도 긍정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시죠. 한화는 거의 야구는 물론이고요. 본업도 잘합니다. 지금 10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가 됐는데요. 100만 원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돌파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돌파를 할 만한 저항선이 없습니다. 지금 최고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당분간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13만 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중을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네. 한 5에서 10% 정도 비중 정도라면 한 번쯤은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제 캐나다 육군 쪽에 이제 납품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폴란드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자녀분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간대별로 CL별로 이제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실적은 역시나 우상향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유럽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 군비 증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오션이라는 엄청나게 알짜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른 연결 매출 증가도 기대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신다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 원 정도 선까지 끌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오히려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방산 섹터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앞으로 좀 방산 일제히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방산주는 지금 전반적으로 유럽이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가성비 좋고 납기 잘 지키고 튼튼하고 그래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무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최근에도 잘 갔지만요. 조금 가격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주 내에서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코츠 테크놀로지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저평가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대형 방산 기업들의 인베디드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돈 잘 번다, 수를 땄다 하면 네. 이 회사도 분명히 낙수가를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이라면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코츠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방산 섹터 좀 육각형의 기업들이 많은데 가격적으로 보자면 코츠 테크놀로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양한 특징주들 살펴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뜸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인사이트 더 많이 얻어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오늘 종목을 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저의 인사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장 전부터 장 마감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료 방송과 주말에 주간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서 매일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온 정보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 매니저 검색하시면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도전 템베거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도전 템베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